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감 시한을 한 달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3구가 7주째 약세를 이어가는 반면 실수요가 탄탄한 외곽을 중심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억 로또 청약단지로 관심을 모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드 서초의 청약에서 만점 통장이 2명 나왔습니다. 만점을 받으려면 최소 7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중동 리스크 장기화 우려로 청약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자재 수급 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공사비 상승은 물론 신규 공급단지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어제는 전국에 정말 꽤 많은 봄비가 내렸고 오늘 오전까지도 조금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봄비가 좀 많이 내리다 보니 빗소리 들으면서 부침개 먹고 싶다, 전 먹고 싶다 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요즘 이제 봄이 돼서 부추도 새로 나는 그런 계절이고요. 또 제철 햇 양파도 새로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정세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시기긴 하지만 또 그 제철에 맞는 음식들 먹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행복감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또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면 이런 행복 누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은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둘 테니까요.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주말을 앞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SM도시연구소 송성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활기찬 주말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요. 부동산 뭐 고민 있으시면은 전화 주시고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게 또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쉽게 보시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좀 쉽게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쉽게 한번 해답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강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 재개발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이야기 좀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은 또 여러분의 고민도 만나고 또 강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 시간적인 제약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최대한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 화요일에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오셔서 또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먼저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재개발 투자에 대한 얘기 또 재개발에 대한 궁금하신 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일단은 소액 투자들을 많이 하시니까 재개발 소액 투자와 정책의 흐름,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액 투자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정책과 지금 시장 흐름이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느냐에 대해 그런 걸 좀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 날은 제가 그걸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저의 강의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거 궁금한 것도 또 풀어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뭐 여기 생방송도 많이 보시지만은 방송 또 유튜브로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방송을 하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 휴일 날도 세미나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날도 편하게 전화 주시면 저희 회사에서 세미나 접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많은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에도 그리고 방송이 진행되지 않는 시간에도 상담 전화는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거나 또 세미나 문의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많이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문자 사연부터 좀 만나보겠습니다. 뒷번호 7729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흑석 10구역에 신통기획 재개발구역 구축 다세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고 싶습니다. 최근 매물도 거의 없고 가격이 6개월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고민이 됩니다. 대지 지분은 17평이고 매가는 10억에 전세가 2억인데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8억, 좀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들어가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네, 뭐 일단 재개발 투자를 하시고 현장을 가보시면은 조금 유명한 지역 이런 데들 가보시면은 많이들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드릴 생각인데 아무튼 이 초기 단계의 재개발 지역은 들어가지 않으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초기 단계의 변화가 좀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먼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뭐 한 10억 정도 가고 뭐 이런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뭐 프리미엄으로 본다 그러면 예상이지만은 한 뭐 7, 8억 이 정도가 들어간다. 실투자 금액이. 그러면 프리미엄이 그래도 최하 뭐 한 5억, 5, 6억 정도는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입지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상황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흑석동 이런 지역은 뭐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이런 결론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 지금 흑석 한 19역 정도 되는 거고요. 좀 그렇죠. 여기가 12구역이고 여기가 아크로 리버하임 7구역이 되겠고 중앙대학교 근처로 해서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흑석동이라는 자체가 이제 흑석 뉴타운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남은 여기 뭐 11구역이라든가 뭐 9구역 뭐 여기 흑석역 주변으로 있는 1구역, 2구역 이런 어떤 정비 구역들이 이제 지금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쪽 지역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신규 아파트로 또 뭐 조성이 돼버린다 그러면 12구역은 맨 마지막 후발 주자로서 나중에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가격 얘기하시는 뭐 10억 정도의 빌라 투자를 하신다. 초기 단계 여기가 지금 그 대상이 지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한 발짝은 뛴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작년 뭐 초반에 대상 지정이 되기 전에 움직이셨다면은 아무래도 여기보다 한 3, 4억 정도는 마이너스에서 살 수 있었겠죠. 물론 제가 또 저희 세미나 때나 이럴 때 권해드리기도 했던 지역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이 정도 가격인데 그래도 이거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지역이 정말 괜찮다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더 나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흑석동의 입지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일단 뭐 옆집을 잘 만나가지고 일단 반포권의 영향을 이렇게 받는 거고요. 입지 자체가 한강변 위치에 있어서 거의 뭐 최상급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준상급지의 어떤 입지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구역 지금 서밋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서밋 이제 곧 일반 분양 나오는데 분양가가 국평 기준으로 지금 뭐 28억대 뭐 이 정도 분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뭐 지금 뭐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아마 분양이 잘 될 거로 봅니다.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뭐 어떤 매물 부족과 이런 상황 속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데 뭐 28억 하죠. 뭐 저쪽으로 넘어가서 노량진 쪽으로 해서 지금 뭐 노량진 뉴타운에 지금 뭐 일반 분양이 또 시작되잖아요. 저 6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먼저 시작하는데 6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분양가 예정된 거 보니까 뭐 한 26억 정도 일반 분양을 얘기하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뭐 분양가 자체가.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분양가가 낮을 수가 없어요. 이런 좋은 입지들은. 그래서 이런 지금 평당 분양가가 거의 1억씩 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있는 이런 흑석 구역이라 그러면 아무리 초기 단계지만 지금 이거 가격보다 더 낮아질 확률은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수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반포권하고 뭐 이쪽 뭐 11구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서반포라고 얘기했다가 언론에서 많이 얘기도 나온 적도 있었죠. 얼마나 이 반포권하고
그 가까운 연계를 짓고 싶으면 서반포라고 이름을 처음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이쪽 지역 흑석 뉴타운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그래도 나름대로 좀 반포권에 준하는 이런 정도 입지에 이런 위상은 충분히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주변이 가격이 세게 높게 올라가면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좀 빨리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상급지 투자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2구역이라든가 19구역, 12구역 뭐 이런 식으로 막 지금 진행하거든요. 이쪽으로 19구역이고 12구역, 19구역 이런 데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기고 했을 때는 주변의 가격이 막 세게 나와주면 자연히 따라가는 소소한 문제는 해결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매수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잘 실행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통해서 또 고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관악구 청룡동에 그 봉천역 옆에 복림중학교라고 있는데요. 그 네. 옆에 모아타운 취직구역에 다세대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한 걸 봤어요. 그래서 네. 매수가 어떨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관악구 청룡동에 복림중학교 인근에 그 모아타운 추진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세대 주택이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지금 이거를 네네.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고민하시는 거죠? 네네. 네, 전세 세입자가 들어있고 좀 투자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거기가 투자금은 한 2억 7천 정도 되고요. 전세가 지금 1억 4천에 있어요. 근데 네. 오래된 구축입니다. 네, 구축 그리고- 다세대 주택. 네, 평수는 한 18평 정도 되고 네, 대지가 한 11평 정도 돼서 이거를 매수가 어떨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투자 금액 각 2억 7천 정도로 여기에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을지 대표님께 네.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네네.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그러니까 그 모아타운 그쪽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 다세대 빌라를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2억 7천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번지수가 어떻게 돼요, 거기가? 청룡동 1531에 5번지예요. 1531에 5번지요. 네. 자, 여기 어디 안 나오나? 보죠. 자, 여기 지금 지분이 좀 큰데 네네.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저는 인터넷에 계속 집을 좀 보고 있었어요. 이쪽 지역을. 네. 이게 관심이 있던 관심 지역이네요. 어쨌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쯤이네. 여기가 이 모아타운 추진하는 데는 맞는데 네네. 이제 그 관리계획 승인 고시가 다 된 지역이잖아요. 네네. 지금 여기거든요. 지금 봉천역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장군봉 근린공원, 복림중학교 이렇게 있는 거고 예,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뭐 한 요 정도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이쪽 섹터가 저도 네네. 좀 내용을 조금 아는 곳이긴 한데 네네. 아무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 그 모아타운 관리구역 안에는 들어온 지역이지만 네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사업 시행 구역은 아니에요. 여기 뭐냐 이런 게 있어요. 일반인들이 여기가 다 모아타운 하는데 모든 빌라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사업 계획에 정비 계획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한 아파트로 진행하는 모아 주택을 추진하는 곳이 있고요. 그냥 좀 뭐 자율 정비 구역으로 남겨놓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그런 건데 여기는 뭐 요런 군데, 요런데, 요쪽에 요 정도 지금 여기 한 4군데 정도가 이렇게 가거든요. 이 모아타운 예정지가. 그래서 요렇게 가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데 물건이 한 요 정도 되네요. 그래서 그 안에는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율정비구역이다 거기는. 그래서 지금 자율정비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추진은 안 하지만 뭐 보류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동의를 모아서 또 편입도 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아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안에서도요, 네. 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땅에 대해서도 종상향을 막 해주잖아요. 네네. 이 종상향을 해주면 네네. 이 땅에서도 네네. 이 그
투자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네. 지금 사업 추진하는 이런 구역들도 네. 구역별로 다 네.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봉천동 이 지역에 모아타운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이런 데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개별 사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조합원이 100명이고 뭐 여기는 뭐 한 50명이고 여기는 뭐 20명이고 이럴 수가 있죠. 그죠? 네네. 그 구역에 다르고 여기 뭐 30명이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내에서도 여기를 가는 게 유리한지 여기가 가는 게 유리한지 여기 이런 사업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여기가 종상행이 되면서 모든 게 다 일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땅은 이종 주거지역으로 그냥 종상행이 되고 이쪽 지역이 뭐 1종이나 2종 주거 7층 이하 이런 땅들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땅들을 정비 사업을 하려면 종상행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네네. 2종 주거로 해준 경우도 있고 또 뭐 3종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네네네. 그러면은 2종이나 3종으로 했을 때는 용적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250%를 받을 수 있고 최대한 뭐 300%를 갖을 수 있으니까 집을 더 많이 실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네. 이왕이면은 좀 높은 용적률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네. 예, 그렇게 높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조합원 수는 좀 적고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요 구역별로 다 틀려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데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한 게 아닌가 보고요. 네. 두 번째 만약에 여기 안에서 이쪽을 많이 보고 계셨다니까 만약에 그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추진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A1이라고 여기 뭐 B1, B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여기도 있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쪽 B1이나 B2 이런 데가 네. 조금 일반 물량도 있고 그래서 사업성이 좀 나아 보여요. 그래서 가능한 여기서 지역 내에서 이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나요? 예, 그거는 잘. 예. 그 정비 사업이 좀 어렵긴 해요. 모아타운도 그렇고. 아, 예, 그래서 네. 이해는 되시죠? 요 구역 안에는 들지만 지금 바로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시행 구역으로 들어가시되 그 구역도 몇 구역이 있으니 조금 더 알아보고 참여해 보자. 요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꼭 이쪽으로 가실 거면 그 B2나 B3 뭐 이런 쪽으로 좀 가시는 게 좋겠고 또 뭐 이유는 여기인데 B2, B3 가도 사실은 그렇게 큰 이익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예, 왜냐하면 네. 이 지역 자체가 재개발이라는 건 제가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네. 저 방송 많이 보시죠? 네. 재개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사업성, 내가 좀 좋은데 이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첫 번째는 여기에 일반 분양 물량이 네. 도대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냐 이런 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조금만 손품 팔면은 예 네네. 이런 게 나오고요. 정보가 지금 많이 오픈돼서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아주 쉬워요. 이 주변에 있는 주변 시세를 좀 알면 돼요. 네. 예. 여기 사업성이 내가 만약에 물량이 적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서 좀 어려운 거고 또 그런 거고 또 두 번째는 주변 시세를 보는데 이 주변에 보면은 신규 아파트가 없어요. 봉천역 근처에는. 그래서 뭐 여기 보이네 이렇게 이편한 뭐 서울대 입구라고 이런 건 뭐 한 준신축이죠. 한 5년 정도 전후가 됐으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0억 정도 가주면 사업성이 엄청 제고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입지에 대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뭐 이 편한 세상 이런 것들이 뭐 국평 기준으로 한 15억대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다른 지역하고는 그 시세가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비 사업을 하고 일반 분양 물량이 좀 나와도 이 주변하고 맞춰서 일반 분양을 한다 그러면 조금 사업성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지역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일단 뭐 그 지역을 어떤 이유로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그 안에서도 사업성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물건을 찾아보고요. 또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뭐 다른 지역들 만약에 지금 물건이 싸니까 그 투자 금액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조금만 더 거기서 뭐 지금 그 갭 투자 금액을 보니까 뭐 1억 한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한 2억이라든가 한 2억 5천 정도 뭐 이 정도 가능하다면 네. 뭐 어차피 투자니까 또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 주변에 이런 가격이 아닌 이거보다 좀 높은 가격이 있는 곳들이 있겠죠. 예, 예. 아무래도 좀 중심으로 가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저 광진구라든가 저 강동구라든가 아직 지금 뭐 하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송파구라든가 네. 뭐 이렇게 투자해 볼 만한 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방송에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번 발품 팔아보시고 모자르시면 또 저희 세미나 때나 오시면은 아니면 저 개별적으로 상담 오시면 제가 한번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셨던 이 관악구 내에서도 그 지역 말고 다른 곳에 좀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지만 투자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함께 고민하자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잘 찾아보시고 결정하시기 전에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처럼 투자 지역을 선정했지만 뭐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니까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보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처음부터 어느 지역을 재개발 투자처로 좀 꼽고 임장을 가야 하는지 지역 선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도움 받아가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네, 화요일 날 세미나 진행하고 있고요. 저 세미나 주제 내용은 재개발 소액 투자와 부동산 시장 또 정책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거와 더불어서 저하고 상담 오시고 세미나 오시면 제가 이렇게 많이 우리 토킹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좀 안타까운 게 전반적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한 거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어떤 매물이 좋다,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은요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이 안 잡혀 있으면 다른 정보를 아무리 받아봤자 혼돈만 생기고요 머릿속에서 회로 충돌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면 정말 조금 시간을 내서 짧게라도 여러분들한테 기본을 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이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정보를 받으십시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도 이런 지역을 가면 어떤 이런 것들이 있고 꼭 이런 지역이 뭐 무조건 다 상급지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30년 동안 재개발 및 여러 부동산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배운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책으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경험한 거 말씀드립니다. 오셔가지고 세미나 유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 경험한 것만큼 또 귀한 값진 그런 정보는 없을 텐데요.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딱 어디가 좋아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재개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하는지 그 기초적인 지식도 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그런 지역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고민 이야기 전화나 상담으로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도 많이 드리면서 이제 상담하면서 재개발 투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조금씩은 일러주시긴 하지만 오늘 또 그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 재개발 투자의 방향성을 좀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재개발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재개발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걸 패스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다음에 어떤 내용들 이렇게 접하고 공부해야 될 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충돌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다소 쉬운 것도 있고요, 다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꼭 기본이 돼서 다음 거를 알게 되는 거니까 한번 주의 있게 봐주시고요. 재개발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 왜 지금 재개발을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재개발은 어떤 거를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재개발은 어떤 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가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지금 중심지는 우리가 넘사벽이다 이런 가격까지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저는 그래요. 부동산에 어떤 이런 이렇게 된 이유와 원칙을 지금 얘기해 보자 그러면 요 한 그림밖에 전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어디 외부 강의나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추인데 물론 이게 100%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에 대한 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올해부터 한 3, 4년간은 그 공급 물량이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공급이 없잖아요.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더 거기다가 공급이 없는데 어떤 유동성이 또 추가가 된다거나 이러면은 더 불을
끼얹는 거죠. 그게 제가 오랜 시장에서 겪었던 시장 원칙이에요. 이거를 무슨 경제학적으로 뭐를 이론을 만들어서 차트를 만들어서 분석하고 이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첫 번째고요. 마지막도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없을 때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꼭 치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공급이 없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살려고 하고 뭐 지금 뭐 어떻게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죠. 그리고 못하기 전까지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강남 3구, 용산구 제한 지역은 조정 지역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 거 중심으로 지금 서울이 전체가 다 오르진 않았잖아요. 이 빨간 거만 올랐거든요. 이 빨간 거 이게 지금 뭐냐면 공시가 지금 상승한 거예요. 많이 오른데 빨갛게 칠해놨고 거기를 많이 올렸잖아요. 지금 뭐 30% 이상씩 뭐 이렇게 가까이 지금 공시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본다 그러면 중심지 양극화로 인해서 지금 서울은 이렇게 변화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가격 상승도 서울의 전체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외곽과 지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집을 사더라도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그림을 꼭 명심하고 이런 곳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공급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급 부족이라는 건 뭐 정부에서도 잘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1월 29일 날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공급 대책으로 이런 그림을 내놓고 뭐 도심 개발이라든가 뭐 노후 청사 뭐 이런 지역들 또 신규 공공택지 부지까지 해서 한 6만 원 공급했다는 이 그림을 내놨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그림이 나오는 순간 시장은 어땠을까요? 대책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정부에서는 대책이 없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유입이 더 세지고요. 가격이 더 몰리는 겁니다. 수요가 더 몰리는 거죠. 자, 그러니 결국은 공급 대책으로 안 될 것 같으니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이런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세금에 대해 규제하죠. 지금 대출 규제했죠. 실거주 규제하고 있죠. 지금 3종 세트로 완벽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 지금은 뭐 다주택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똘똘한 한 개만 갖는 거고요. 이동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수요에 대한 억제를 아주 다차원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 수 공급 때문에. 보시게 되면 뭐 3월 20일 날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500원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1,530원대, 40원대 이 상황까지도 간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돈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 M2잖아요. M2 지금 평단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25조 또 돈 푼다고 또 하죠. 시중에 유동성은 계속 풀리고 있고요. 유동성은 증가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높아지고 돈 가치는 없고 시장의 모든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아파트 분양가 같은 경우도요.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고 지금 그 모든 원자재가 다 올랐으니까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여건은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제적인 여건까지 해서 지금 아파트를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지금 재개발 빌라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빌라가 이건 전체적으로 재개발 빌라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연립 다세대 매매 추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굉장히 가격대들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건 평균이지만 재개발 지역의 빌라는 상승률이 막 이렇게 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빌라 지금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개요를 좀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서울 공급의 키는 재개발이잖아요. 근데 재개발을 요즘 세 가지로 나눠왔는데 신통기획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오세훈 시장이 와서 21년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모아타운 22년부터 추진했죠. 이 과정은 뭐가 있냐면 21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다시 와서 기존 재개발을 좀 빨리 하자. 그래서 빨리빨리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신통이었죠. 그래서 신통기획으로 진행하는데 이건 일반 재개발입니다. 도정법에 의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단하게 30년 노후도에 60% 동의를 받는 이런 사업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건데 서울은 그 박원순 시장 재임 중에 신규 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막 이래서 사실 노후도가 깨진 곳이 많습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모아타운을 22년도에 1년 만에 또 다시 진행을 합니다. 얘는 20년 노후도에 50%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진 이런 사업이 나오는 거죠.
신통과 모아타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의 흐름은요. 역세권 정비 사업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패러다임 하는 거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요. 공공과 조합기 서로 이익을 갖자.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줄 테니까 공공의 기부 체납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윈윈하자. 이런 사업을 지금 하는 게 역세권 정비 사업입니다. 조합 입장에서도요. 이런 신통이나 모아타운 진행하는 것보다 역세권을 했을 때 똑같은 빌라를 한 군데 갖고 있다고 쳐도요. 내가 낼 수 있는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정비가 지금은 방향성이고요.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흐름일까요? 지금 정부와 서울시는 여기에 대한 보도자료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도 짧게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아무튼 정비사업은 이렇게 흐르고 있다. 또한 신통이나 모아타운은 지금 추진 과정에서 지금 서울에는 260군데, 70군데 정도가 지금 지정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밀밑에서 다 움직이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돼 있죠. 이제 빨리 더 움직여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역세권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빨리 넘어갈게요. 역세권 정비 사업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실 사업은 요건 아닙니다. 요거는 좀 도시 정비용 조합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역세권 시프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역세권 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상업지까지 종상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에 정비하는 거하고 상업지를 종상행에서 하면은 용적률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최하 800%, 700%, 800%, 1000% 이상 가는 것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이런 거를 아무 데나 할 수는 없었거든요. 서울에서 위계가 높은 지역만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또 바꿔줬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장기 전세는 저기보다는 좀 혜택이 적지만 대상은 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준주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한 400%, 500%대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역세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많이 보고 계신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장기전세나 활성화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한테는 일반 정비 사업보다 훨씬 더 이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장기전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역세권에 대한 이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하는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25년도 4월이에요. 작년 4월인데 지금 신통기획이라는 거는 원래 주거정비, 주택정비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노후 재개발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것도요. 도시정비용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도시정비용 재개발을 확대시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시권 지역도 이제 신통기획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이런 사업을 벌리겠다는 이런 보도였고요. 작년 5월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 재개발 사업할 때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상향을 해서 준주거로 종상향을 해준다는 거죠. 2종, 3종 지역 땅을. 그렇다면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지역의 정비 사업이 굉장히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는 이런 개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보도자료들인데 이건 최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26년 3월입니다. 얼마 안 됐죠. 지난달이니까. 여기 오면 이거는 역세권 장기 전세에 대한 보도 자료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정부에서 모든 걸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보도 자료 보십시오. 서울시에서는 계속 완화해 주고 있어요. 재개발하라고. 왜? 공급은 해야 되잖아요. 규제를 하더라도.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준 용적률을 30% 이상 올려준다는 거고요.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도 통합하고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더 파격적인 거는 25일 날, 일주일 후에 역세권 사업에 아주 종합 선물 세트를 내놨다고 제가 소개도 드렸죠.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제가 아까 저쪽에 있는 활성화 사업은 위계에서 광역 지역 중심에서만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서울에 있는 모든 역은 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파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년에 20군데씩 해서 100군데를 지정하겠대요. 이제는 역세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전세에 대한 얘기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환승역에는 1300%의 어떤 용적률을 한답니다. 1300%는 뭐냐면 이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아니고요.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주거와 문화와 상업, 업무 시설 이런 게 합쳐지는 복합 개발 사업인데 이제 좀 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1300%의 용적률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하나 갖고 있다. 돈을 받아도 나옵니다. 사업 추가 분담금 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제일 중요한 게 공공기여를 50%에서 30%
좀 완화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기여라는 건 뭐냐면 용적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사업할 수 있는 용적률이 300%인데 여기서 500%로 용적률을 업 시켜줬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200%가 늘어난 거죠. 200%의 용적률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100%는 또 100%는 이거는 공공이 갖고 요 100%는 조합이 가져서 조합이 이익을 이렇게 나누자 이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30% 줄여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는 용적률 200%에서요. 공공이 100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공공이 60을 가져간답니다. 너네는 100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140을 가져.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사업성이 얼마나 좋아지는 겁니까? 이게 바로 공공기여 50에서 30% 내려주는 이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부와 지금 서울시는 진짜 진심입니다. 역세권 사업에.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고 있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세권 서울시에서 뭐 보도했던 내용이죠. 역세권이나 환승 지역에는 용적률 1,300%까지 대규모 복합 개발을 유도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또 1,300%를 받으면 어떤 사업이냐? 그게 도심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을 거고요. 앞으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 시행령이 작년 2월 7일 날 공포 시행이 됐지만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작년 연말이에요. 그래서 올 1월 5일 날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운영 규칙, 시행 규칙이 지금 제정이 돼서 민간 복합 도심 민간 복합 개발 사업은 올 6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구역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구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민 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미리미리 움직이려고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스타트 라인에 지금 와 있는 곳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공공 복합 개발을 했는데 21년도에 나왔던 거죠. 그걸 이제 민간으로 이제 바꾼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시 조례에서는 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을 60%로 했어요. 면적 과반이고요. 원래 법 시행령에서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40%로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강화됐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것도 있고 2만에서 6만 제곱미터 이하. 어쨌든 요 어떤 허들은 조금 더 만들어놨는데 조례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이 사업에 적용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역세권 사업도 알겠고 재개발은 이런 이유에서 하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뭐 왜 재개발 투자 타이밍을 초기라고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 정비 사업의 계획 단계입니다. 계획 단계, 사업 시행 준비 단계, 시행 단계, 뭐 완료 단계가 있는데 옛날에는요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가 오르면 이렇게 조금씩 가격을 상승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뭐 흑석 19구역이라든가 뭐 어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단계, 구역 지정 단계에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아니면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게 이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초기 단계에 많이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죠. 자, 한번 사례로 한번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옆에 있는 자양사동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입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성수 전략정비구역 바로 옆이라. 근데 4, 5년 전에 여기 가격이 5억, 6억대 빌라였었죠. 지금은 17억, 18억 정도의 가격으로 바뀌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이런 가시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입지도 좋고. 근데 이런 자양사동이라는 진행하는 곳이 자양사동 A구역이라는 곳이 지금 무슨 단계냐. 여기 계획 단계에 구역 지정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리 남았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은 어마무시하죠. 자, 두 번째는 여기 이대역이 있는 염리 4구역입니다. 요 밑에 뭐 염리 5구역도 있고요. 이 아현 뉴타운입니다. 아현 뉴타운의 상권이 좋아서 배제됐던 지역들이 지금 뒤늦게 하고 있는 곳들이죠. 이런 지역들이 염리 4구역인데 여기 뭐 최근에 제가 어떤 시장조사 때문에 나왔을 때는 원룸 기준으로 11억에서 뭐 12억까지도 있습니다. 원룸이
원룸 빌라가 그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뭐 8, 9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염리 4구역입니다. 물론 이 일대가 뭐 굉장히 그 레면 프레스티도 있고 마레프도 있고 뭐 이 지역이 주거 환경이 좋아서 이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염리 4구역에 대한 이 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게 사실이다. 근데 이건 어느 단계냐? 얘 또한 최근에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구역 지정 상황에서도 매매가가 투자 금액이 거의 10억에 육박하는 거죠.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호 21구역인데 여기는 조합 설립 단계입니다. 여기도 뭐 매물을 투자를 하시려 그러면 최하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뭐 매매가 15억, 16억 이 정도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 조합 설립 단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초기 단계에 급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초기 단계의 재개발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초기에 좀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전문가가 되라는 건 아니고요. 재개발 전문가를 잘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신규 아파트를 확보할 유일한 사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할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재개발밖에. 돈이 많은 뭐 몇백억, 몇십억 있는 분들 말고요.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개발 투자도 아무거나 하는 것보다는 역세권 정비 사업에 지금 변화되는 것들이 많으니 제가 오늘 보도자료도 여러 개 보여드렸죠. 역세권 정비 사업을 주목해 보시고요. 이유는 규제 완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인센티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택지가 하나 역세권 개발에서 늘어난 민간 도심복합 개발 사업도 이제 활발하게 펼쳐질 거다. 그래서 역세권에 뭘 하나 갖고 있다는 거는 이제 선택의 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역세권 지역의 그 투자 눈여겨보고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얘기는 해드렸죠. 제일 중요한 거죠. 소액으로 중심지 지역을 선점하는 이런 투자를 하라. 그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 그 기간을 지나면 여러분들은 다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뭐 2,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던 구역이 이제 구역 지정이나 뭐 동의서 이제 걷어졌을 뿐인데 구역 지정 단계에 가서 10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 금액은 두세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또 머뭇머뭇거리고 또 다른 구역 하면서 시간만 보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오셔서 세미나 또 들으시고 이런 내용도 정확하게 핵심 짚으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투자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서울시와 정부가 어떤 재개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간략하게 좀 강의 시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진중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또 여러 가지 지역 분석하는 시간까지 함께 마련했습니다.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오늘 그 강의를 조금 그 내용 있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죠. 그런데 그 사실 이 내용도 굉장히 핵심 압축해서 한 겁니다. 이런 내용보다 조금 더 많이 아셔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중요한 내용을 좀 강의를 드렸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재개발에 대한 소액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좀 알려드리겠고요. 지금 정책이 굉장히 많이 일관되게 확실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오셔서 저하고 대화도 하고요. 저희는 스몰 토킹을 합니다. 토크도 하고 여러분들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니까 오시면 정말 유익한 시간 되실 거예요. 오셔서 세미나 예약들 하셔가지고 오셔서 저하고 좋은 시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세미나 안내 자세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강동구 그 고독 그라시움 24평 하고요. 네. 위례 24단지 꿈에 그린 24평 중에 네. 어떤 걸 좀 매수할지 좀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실거주를 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고덕 그라시움과 위례 24단지 꿈의 그린 아파트 같은 평형을 그러니까 투자 가치 면에서 살면서 어디가 좀 더 오를까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께 네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내용은 간단하네요. 뭐 그 고덕이냐, 뭐 위례냐, 그 뭐 네네. 얘기인데 뭐 지금 고덕 그 그라시움이라는 거는 뭐 고덕에서도 그 강동구에서 유명한 아파트고 또 위례 24단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대장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건데 24평을 꼭 찾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직 은퇴해서요. 평수 예, 좀 예. 줄여서
좀 이렇게 갈까 하는데 네. 뭐 실거주 할 거지만 네. 그래도 또 향후에 또 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고 싶어서 한번 아무래도 전화드렸습니다. 은퇴해서 이렇게 살아도 아무래도 내 집이 좀 하방으로 강구했으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또 상승했으면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바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냐 이런 거잖아요. 네, 되게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어렵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위치를 좀 크게 봤어요. 제가 여기가 자 보시면 자 여기가 위례고요. 네네.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요 위쪽으로 지금 고덕이에요. 자, 이 왜 크게 봤냐면 위례하고 고덕이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왜냐면 얘네들이 사실 거리는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강남 삼성이라든가 뭐 이런 잠실이라든가 이런 중심 지역 있잖아요. 중심에 네네. 배후 주거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이쪽은 남쪽으로 좀 떨어져 있고 이건 동쪽으로 좀 떨어져 있지만 물론 행정구역은 뭐 강동구기도 하고 여기 뭐 송파기도 하고 뭐 위례기도 하고 뭐 저 성남이기도 한데 아무튼 물리적 거리가 요 정도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주 비슷해요. 여기 주거 환경도 뭐 여기 뭐 교육 여건도 좋고 또 생활 인프라도 좋고 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고덕 그라시움이 강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고덕 그라시움이요. 이 강동권에서 아파트 가격으로 2등이에요. 2등. 금메달은 아니지만 은메달이에요. 왜냐하면 금메달은 올파포 있죠. 네네. 올림픽 파크포 준톤주공 아파트가 평당 1억이니까 얘가 1등이고요. 강동구 아파트 중에서 2등은 네. 고덕 그라시움이거든요. 얘가 국평으로 지금 한 26억 가니까 그 주변이 뭐 23, 4억 뭐 이 정도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주변에도 좋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얘가 26억을 가는 이유가 있겠죠. 주거 인프라도 좋고 교육 여건도 좋고 모든 생활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고 이 뭐 위례는 말씀드릴 것도 없고 위례 뭐 지금 24단지 뭐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역 바로 옆에 붙어서 굉장히 뭐 입지도 좋은 편이고 시세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입지 여건이 비슷해서 가격대도 비슷해. 조금 가격대 알아보셨죠? 네네. 얘가 조금 뭐 위례 그라시움이 한 21억 정도까지 거래가 됐고 24평이 얘는 뭐 18, 19억 정도 가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네네. 그죠? 네, 맞습니다. 가격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왜 그런 가격 차이가 날까요? 지금 주거 조건 뭐 다 좋고 신도시인데 완전 서울에 있는 신도시니까 얘 좋은 데인데 생각보다는 위례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거예요. 입지에 비해서. 근데 네. 얘가 안 비싼 이유는 교통이 안 좋잖아요. 그죠? 이 그라시움은 여기 뭐 5호선 상일동역하고 바로 역세권에 붙어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더 위를 가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도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지금 위례 신사선 참 오래된 얘기지만 뭐 18년 한해 묻힌 이런 내용이지만 어쨌든 위례 신사선이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죠. 신사동까지 이렇게 붙어가면 이게 이제 진행될 것 같아요. 얘기는 들으셨죠? 네네, 예, 들었습니다. 지금 네. 신속 예타 통과도 됐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민자 사업을 한다는 거를 재정 사업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내서 하겠다는 거예요. 민자에서는 이게 사업성이 되니 안 되니 이래서 계속 시간만 끌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된 거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달 얘기죠. 아무튼 네네. 이게 지금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착공하고 공사하고 뭐 완공되고 이런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뭐 한 5, 6년, 6, 7년 걸리겠죠. 근데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위례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건 완전히 뭐 날개 달고 가는 겁니다. 이 주거 환경에 이 서울과의 접근성 뭐 이런 거 따져봤을 때는. 그래서 아무튼 이 노선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얘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위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지금 조금씩 받아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계속 좋아지면 여기 고덕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얘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고덕에는 저는 항상 많이 얘기하는데 고덕의 장점 뭐 비지밸리가 생기니 뭐 주변이 어떻게 되니 전 이런 거 안 그런 거보다도 1번은요. 고덕의 가장 1번은 9호선입니다. 여기서 9호선 라인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훈병원까지 와 있는 9호선이 이게 올라와서 연결이 되는데 이 9호선의 연장은 강동구의 가장 큰 핵심 이벤트를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던 8호선과 뭐 6호선 5호선 이런 것들하고 9호선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강남과 주요 지역을 입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9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한 2년 남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위례 신사선 시간은 걸리겠죠. 이런 것도 있지만 고덕도 9호선이 생긴다는 막강한 파워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라시움이
지금 이런 폭을 유지하고 갈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라시움 쪽에 한 표 더 손을 드릴게요. 네, 두 아파트를 자세히 비교해 드렸으니까 현명한 내 집 마련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고민 있으시거나 세미나 안내 필요하시면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